네, 김영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뭐 워낙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경제를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도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 오늘은 어떤 제명을 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국가 재정 탕진 및 국민 기망죄입니다. 이거 센데요? 네. 국가 재정이 지금 탕진되고 있나요? 탕진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재정 재정 건전성 지키고 뭐 이번 수재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아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다 지금 대통령이 모르는지 지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면 너무 센 말씀이신데. 네, 지금 기재부에서 수시로 지금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월마다 재정 동향을 또 발표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지출 월마다 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 보시나 봐요. 대통령이요? 예. 아니면 보고를 안 든지. 지금 이제 탕진까지 말씀하셨으면 네. 증거가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걸 좀 압수수색해서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조금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네. 기재부 보도자료인데 23년 5월까지 원래 두 달 뒤에 사실은 나옵니다. 오늘 7월이니까요. 네. 이제 5월까지 이제 국세 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2023년 5월까지 국세 수입 현황. 네, 그 표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예, 제가 빨간 걸로 박스를 좀 쳐놨는데요. 네. 맨 위에 총 국세가 있잖아요. 네. 22년 실적 한번 보십시오. 작년 네. 결산 실적입니다. 395.9조. 네. 그다음에 기재부가 총 국세 수입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400조 5천억. 그러니까 2022년에는 395조를 거뒀고 네. 거기에 기반해서 작년에 2023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400조 5천억 원을 걷겠다. 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죠. 네. 그 근거는 기재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 한다. 2.5%. 네. 근데 최근에 1.4% 낮췄죠. 최근에 1% 가까이 낮춘 거예요. 1.1% 가까이 낮췄습니다. 반토막을 사실은 깎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보고할 때는 내년에 우리가 2.5% 성장합니다. 대통령님 해놓고 네. 이제 와서는 그렇게 안 되겠는데 1.4% 얘기하고 네. 있는 거네요. 그래서 상저하고를 주구장창 전반기 내동 외쳤지 않습니까? 상반기엔 낮았지만 하반기에 좋아진다. 네. 예. 근데 이 결과가 12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예산안 통과 시점까지 이 수치를 고치지 않았어요. 2.5%를. 네. 각 IMF 각 금융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세출 예산도 짠 거죠. 그러니까 400조를 거둘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670조짜리 예산을 짰던 거죠. 그렇죠. 이제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근데 5월까지 누계를 한번 봅시다. 지금 22년도에 5월까지는 196.6조. 196조를 거뒀는데 2023년에는 160조. 아니 실적과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5월까지 누계는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삼각형 36조라는 건 이 삼각형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예, 작년 대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김무성 의원 3선 시절에 기재부 차관한테 호통치는데 아니 이게 어디가 적자입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데 삼각형을 몰랐는데 삼각형을 몰라서 마이너스가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이 몇 번 욕을 듣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삼각형이 마이너스라는 표시입니다. 해서 굉장히 그 뻘쭘해하던 기억이 나는데 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삼각형은 마이너스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 항상 보도자를 보면 수치를 보면 삼각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5월까지 작년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36조 원이나 세금을 덜 걷었다. 네. 이거는 그럼 전체 예산의 거의 한 5%를 차지하는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지금 국세로 보자면 400조지 않습니까? 10%가 10%. 펑크 나는 거네요. 왜 10%냐면 제가 또 여기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22년 실적이 395조고
23년이 400조 걷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5조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거는 36.4조는 작년 대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5조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연말까지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거쳤으니까 실제는 41조. 아. 예. 그러면 딱 10%. 그러네요. 예, 10% 정도의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 그럼 기재부 관료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렇게 삼각형 그리기 싫어서 예산 짤 때 원래 100억 거둘 수 있다 생각하면 80억만 거둘 수 있다고 보고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을 더 거두면 추경으로 기분 좋게 쓰면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남는 거야 뭐라도 만들어서 돈을 쓰면 돼서 기재부가 웬만하면 굉장히 좀 짜게 평가를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죠. 보통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게 하고요. 중앙정부도 기재부도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얻는 거는 추경을 통해서 시원하게 쓰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10%가 펑크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특히 법인세에서 이제 특히 많이 줄었는데요. 아, 법인세가 지금 60조를 걷었다 43조로 한 작년 대비해서 17조가 덜 거쳤네요. 17조 정도 덜 거쳤고요. 소득세가 한 10조 가량 덜 거쳤고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소득세 중에는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도 잘 안 이루어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세금도 덜 냈고 그렇죠. 기업들도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다음에 부가세 한번 보실까요? 부가세는 부가가치를 얻는 그 경제 생산의 양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가치가 많이 생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게 경제의 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다음에 관세를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관세. 퍼센티지로는 34.9%가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수출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수입이. 수입 쪽에서 우리가 불황형 흑자, 저번 한 달이 무역 수지 흑자가 약간 났는데 수입이 줄었다고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보면, 관세를 보면 또 수출입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질 못하니까 수입도 안 해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암담한 상황이네요. 수입이 줄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많이 사와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재지 않습니까?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수입 관세가 34% 적어졌다? 이거는 이제 경제 상황을 그대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총 수입 256조 원 총지출 이 보도자료 한번 이게 월간 재정 동향입니다. 월간 재정 동향이라는 건 뭔가요? 매달 기재부가 그 국가의 총 수입 지출 그다음에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그리고 국가 부채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매달 우리 나라의 실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재정 수지를 이제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면 되고요. 표를 잠깐 좀 살펴봐 주시면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총 지출 쪽을 한번 보십시다. 총 지출. 지금 진도율 그러니까 지출 측면에서 진도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산 쪽에 2022년 결산 쪽에 50.2%가 보이십니까? 결산의 50.2%.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이제 좀 조기 집행을 한 겁니다. 원래 기재부가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기 집행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관성화되긴 조기 집행이라고 하면 기재부가 짜놓은 예산을 원래는 하반기까지 12월까지 쓸 돈이었다고 하면 좀 땡겨와서 상반기에 먼저 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성장 동력들 을 만들어내는 재정 지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조기 집행들을 좀 하고요. 근데 23년 진도율을 한번 볼까요? 몇 퍼센트입니까? 45%죠. 45%. 진도율. 그러니까 5% 정도를 덜 했다. 예산 지출이 덜 하고 있다.
그럼 작년 대비 올해는 예산을 덜 쓰고 있는 거다. 덜 쓰고 있다. 왜 덜 쓰는 거죠? 이게 그 바로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아니 저 바로 밑에 네. 그 표인데 네. 바로 밑에 45.3% 45% 밑에 45.3% 보이십니까? 45.3%. 그게 네. 우리가 말하는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네. 예산인데 그 오른쪽 45.3 옆에 보면 12.7조가 있습니다. 네. 이만큼 지금 덜 쓰고 있는데 왜 12.7조 이것도 삼각형 마이너스니까 네. 12.7조만큼 덜 쓰고 있다. 작년 대비 덜 쓰고 있는데 왜 덜 쓸까? 왜 덜 쓸까가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수입이 있어야 쓰죠. 세금 못 걷었으니까. 지금 아까 36.4조가 펑크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월 현재까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면 기재부가 먼저라도 돈을 끌어다가 국가가 돈을 풀어서 그걸로 민간 경기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거둔 돈이 지금 40조 가까이 30조가 넘게 펑크가 나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2조 원이나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날까? 전반기 때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집행한다 기재부 이제까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기 집행을 하지도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상반기 어려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먼저 돈을 넣어서 돈이 돌게 하고 하여튼 나아지게 한다고 말은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나 덜 지출한, 즉 12.7조를 덜 12.7조를 덜 지출했다는 얘기는 자기도 조기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를 짓는다. 그러면 공사비를 빨리 투입해서 다리를 지어야 거기서 일하는 기업들도 돈을 벌고 또 종사하는 근무자들도 돈을 빨리 받고 그게 그 돈이 또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 경제 선순환 효과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행복청에서 미호천교에다가 미호강에다가 다리 지었잖아요. 미호천교.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데 원래 공사 기한이 9월까지였어요. 8월 9월까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11월로 늦춰졌습니다. 왜 늦춰졌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럼 돈을 갖다 넣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부족하니까 돈이 안 나오니까 공기가 늘어나서 공사를 하러 들어온 기업은 3개월도 연장이 되고 딱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41조 정도 제 예상은 펑크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예산에서 12.7조를 지금 집행을 작년 대비해서 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팩트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돈 아꼈다고 말하는 거는 말 자체도 말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그래서 거의 범죄 수준이네요, 진짜. 그래서 기재부가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세수 펑크 났어요. 이제 돈 안 거칩니다. 대통령이 우리 건전재정 하지만 실제는 세수가 펑크 났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권 카르텔 무슨 그 부패 카르텔 이걸로 수혜복구 자금으로 쓰죠. 일단은 예비비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각 지자체에 제9호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쓰면 되고요. 모자라면 빨리 추경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수 펑크 났는데 나중에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추경해야죠. 그래서 세수 추계 다시 해야죠. 다시 해서 예를 들면 감액 추경을 하든 지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하든 아니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지출을 맞추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 방향이 맞죠. 근데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우리 대통령님의 건전재정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기재부는 지금 말을 못 하고 있겠네요.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쓰지도 못해요. 대통령 오늘 말씀하신 것도 아니 비목을 새로 설치를 하거나 전용이 일단 이 시행 영상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무슨 자기 마음대로
아니 자주총리이 23억 줬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바로 뭐 수혜 자금으로 쓰나요? 그거 못 씁니다.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못 쓰죠. 못 쓰는 데다가 그 돈은 말 그대로 푼 돈인 거고. 행정안전부에는 이미 1조의 재난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게 그냥 이 말을 할 때마다 드러나네요. 이런 데 쓰려고 건전재정했다? 이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숫자를 기재부가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이 글을 써준 청와대 참모들이 있을 텐데 다 잘라야 돼요. 속이고 있는 거네요.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대본을 써준 참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아이디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신념화돼 있거든요.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다 용기까지 있어요. 근데 대통령 또 권력까지 최고 권력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이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참 정말 제 흔한 말로 난감합니다. 난감. 그러네요. 네. 그 다음 밑에 표도 한번 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지입니다. 수지. 재정에 플러스가 났냐 마이너스가 났냐 이건데 통합 재정 수지를 한번 보시면 30.8조입니다. 네. 세 번째 통합 재정 수지 이게 사회 보장성 기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 뭐 산재 뭐 이런 것들 고용보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0.8조가 적자난 겁니다. 아니 거기도 삼각형 있죠? 5월 누계까지 38조 적자인데 30.8조가 적자 나 있네요. 네. 근데 사실은 사회보장성 기금은 흑자입니다. 흑자 21.7조. 그러네요. 사회보장성 기금은 잘 들어오고 있고 문제 없이. 그러면 어디서 적자가 나고 있냐? 기재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이게 52.5조 적자 나고 있어요. 관리재정수지는 뭔가요? 이게 전체 우리가 총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그러니까 뭐 세금 걷고 기금 들어오고 이런 돈 기금 뭐 특별회계, 일반회계, 뭐 사회보장, 국민연금 우리가 넣는 거, 그 다음에 고용보험까지 다 합쳐서 한 해 쓰는 총 수익과 지출. 근데 거기서 보장성 기금은 별도로 움직이니까 그걸 빼면 이제 기재부가 쓰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역할이 물론 이제 뭐 사회보장성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대는. 국민들이 돈 안 내고 뭐 그런 부분 정부 지출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수입 지출로만 무려 지금 52조나 적자가 나고 있다. 근데 아까 지출이 12.7조 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마이너스네요. 그래도 40조가 마이너스가 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다 써야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추경을 국회에 요청을 하고 국가 부채를 40조 정도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온 다음에 그 돈으로 작년 12월에 결정했던 올해 쓰기로 한 돈을 쓰는 게 정상적인 국가죠. 아니면 양당이 합의하에 자 올해는 좀 긴축 재정을 합시다. 해서 안 써도 되는 돈들을 찾아서 한 20조 정도는 덜어내고 20조만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추경은 필수적인데 추경호 지금 장관이 추경 없다 그러잖아요. 추경호 장관이 추경 없다. 이건 연구가 연구 없다. 아픈데 병원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추경호 직접 얘기하는 건데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뭐 와서 지금 가져가 달라 그럴 줄 알고 지금 추경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거짓된 거지.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하면 더군다나 지금은 흑자 편성하기도 어려운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어디서 감할 건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 추경 편성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민원 들고 오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아주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본질은 기재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재정 운영을 대통령과 함께 한다? 그러면 국회 와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당신들 뭐 했어?
이렇게 펑크 나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예측하고 세수입 잡고 지출 잡아야 되는데 근데 경제 성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재정 상황이 그대로 국회에 와서 쟁점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세 번째 증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지금 돈을 빌리고 있냐? 자, 기획재정부가 한 3주 전에 냈던 보도 자료. 네. 2023년 7월 재정증권 6조 원 발행. 네. 재정증권이란 건 뭐인가요? 이게 수입 지출을 못 맞출 때 국가가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혹은 재정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수입은 좀 덜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출은 먼저 해야 되고 이런 때 재정증권들을 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수입이 아예 펑크 나서 네. 없어서 빌려오는 돈입니다. 이게 63일짜리입니다. 카드입니다. 카드 일종의 일반 서민들 얘기하면 일종의 깡이네요. 깡. 예. 네. 내가 당장 돈 없어서 그런데 네, 네. 한 2달만 빌려줘. 그렇죠. 2달짜리 2달만 6조를 빌린 거네요. 지금. 6조. 지금 그래서 누적액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26차까지 7월 달 때까지 네. 26차까지 발행을 했어요. 1.5전씩 계속 가는 거잖아요. 네. 누적이 얼마냐면 26조 5천억입니다. 이제까지 이 재정증권을 발행한 게 그리고 7월 달 발행액은 5월 달 들어오는 만기돼서 들어오는 재정증권을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달짜리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깡으로 하는 거네요. 네, 2달짜리. 이건 충격적인데 네. 얼마라고요? 26.5조. 누적액으로. 26조 5천억 원을 누적액으로 발행하고. 네. 그럼 옛날에 지금 1, 2, 3차 했던 것들이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미 이제 그거는 갚았고, 이제 5월 달 들어오는 거. 5월에 들어오는 것부터는 갚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니까. 네, 네. 이번에 새로 발행해서 이 돈 갚는다고요? 네. 새 돈 발행해서 이제 이 이자 주고 이게 60일짜리면 지금 국고채 3년물이요. 이자가 제가 어저께 봤더니 3년물이 3.6% 정도 네. 돼야 하거든요. 이건 60일물입니다. 네. 단기채입니다. 그거보단 비싸겠죠. 이자가 더 높겠죠, 네. 당연히. 근데 이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카드 리볼빙 하는데 이거 5월 달 거 막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또 어렵게 살 때 쓰는 거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그게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건데 한국은행은 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40조 원 규모로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자가 3.6% 넘습니다. 네네. 쓰면 돈이에요, 이것도. 근데 누적액이 지금 87조 2천억.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과 지금 카드를 동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카드로 한 지금 24조 쓰고 있고, 네. 그다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87조 누적으로. 예, 네. 87조를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평자는 다릅니다. 평자는 네네. 뭐 30조 지금 마이너스 1. 뭐 저번 4월 때까지 이제 30조로 봤는데 재정증권 반응에서 또 그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추경할 필요 없어. 우리가 잘 해결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모르면 아니 나라 똑바로 돌아가는데 무슨 돈을 더 걷어라는 거야 이렇게 될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서 나가서는 야 내가 이렇게 돈 아꼈으니까 이번 재난 지원하겠다 쓰는 거고요. 긴축 재정 한 거래입니다 이제까지. 이게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쓴 돈에 얼마나 돼? 아까 3.6%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반기만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잘못 잡아서. 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싫어서 네. 이렇게 빌려 쓴 돈이 이자만 2천억입니다. 김영환 소장님, 네. 그게 지금 네. 그걸 알리기 싫어서였겠어요. 저는 대통령께 보고 못해서였을 것 같은데. 아니 네?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막 예산 너무 잘 아껴갖고 지금 돈 남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제. 근데 상반기에만 기재부 모양 안 빠지게 해주는데 2천억 원의 이자를 지들이 쓰고 있는 거죠. 네. 마이너스 통장도 지들이 만들었고. 기재부가 원래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깡도 지들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딱 봐야 되고요. 사실 2천억이면 지금 수혜 자금
쓸 수 있는 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기회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 탕진 및 국민 기망죄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로 잡았고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나 이 건전 재정이라는 오류. 그러니까 정부는 수익과 지출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마치 일반 가게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지출만 줄이면 이게 건전 재정이라고 신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줄이면 건전 재정이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도 또 IMF 때도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다음에 코로나19 위기 때도 그다음에 경제 안 좋은 때 정부가 재정 확장을 하고 또 경기가 좋은 때는 세금을 더 걷어서 그때 얻었던 빚들을 갚고 그렇죠. 이게 이제 재정 운영이고 또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정의 역할이고요. 경기가 어려울 땐 돈을 더 쓰고 네. 경기가 좋아지면 돈을 묶고 그렇죠. 이러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건전한 재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코로나19 같은 시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돈을 안 쓴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가계부채는 또 감당하지 못할 수는 넘어가고 있고. 그렇죠. 이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은 국가가 빚을 떠 안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서민들이 다 빚을 네. 떠 안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제가 이 죄를 국가 재정 탕진 및 국민 기망죄에 대해서 구형을 얼마나 해야 될지 의견도 주시고요. 네. 우리 김영환 소장님의 구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번에는 후쿠시마 1리터 배달 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네. 그러니까 양양고속도로가 사실은 이제 연결되는 그렇죠. 도로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안. 네, 해야죠. 원안 해야 되잖아요. 원안 해야죠. 강제 노역을 좀 한번 이분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분들 강제 노역을 좀 시켜서 아스팔트 좀 깔아야 되겠네요. 아스팔트 좀 깔고 네. 정말 실업급여가 얼마나 서민들한테 중요한 그 목숨줄인지 이런 네. 것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포장 강제 노역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백운사님은 능지처참, 예. TV 범보님은 영구 추방 일본 후쿠시마로, 예,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기재부 관료들의 꼭두각시가 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IWS님은 중장비 없이 고포장 강제 노역을 해야 된다. 야,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예, 뭐 좁은 말씀은 주셨지만 야 이렇게까지 기재부가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기망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한 기재부의 그렇죠. 축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말아먹고 있는 그림 분명히 있는데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이 그림을 봐야겠지만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맺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새 코너 만들었는데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과제들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우리 김성애 소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양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신 김영환 소장님 모시고 김영환의 경제압수수색 오늘은 국가재정 탕진 및 국민 기망죄 자 서울 양양 고속도로 포장 강제 노역으로 한번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